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가장 최근에 몇 시간 전에 지금 발표가 된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가요. 그랬었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 일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 그리고 아마 이제 손을 만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성희롱에 연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요. 예.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부에서 성추행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했고요. 성희롱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게 유출되는 과정도 정확하게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예컨대 이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고, 또 수사를 했던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자료가 전부 넘어오지 않아서 조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일방적인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었고 어떤 식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가 있었던 이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목숨을 끊음으로써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갔었던 것입니다. 맞죠? 근데 이 결론을 보면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된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이겁니다. 인정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인정했나라는 것은 하나는 휴대 문자, 휴대 전화에 있는 그런 메시지 내용과 그다음에 이를 본 이 참고인들의 진술, 이 두 가지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진술이라든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두 가지가 없는 것은 이 가해 당사자가 없는 관계로 이것은 엄격하게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해 당사자가 있고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진술이 없거나 혹은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일관된 진술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상내의 그런 어떤 성추행 또는 성희롱의 어떤 혐의점을 인증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진술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인권위의 어떤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 이유가 앞서 법원인 준강강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재판에서 일부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혹시 뒤집힌다면 또 다른 파장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것만 비교를 해본다면 법원에서 판단한 것보다 조금 더 협소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엄격한 표현이라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는데 저도 거기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실 그 가해를 했다고 지목되는 박원순 전 시장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의견만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이 판단한 것 그 자체로 저는 존중을 하고요. 법원은 수사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판결을.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인권위 같은 경우 그 모든 수사 내용을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제출한 포렌식한 내용, 휴대전화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근거가 됐었고 수사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인권위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위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하나의 편을 들기나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직접 수사권이 없는 입장에서는 인권 입장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권이 있지만 인권위 같은 경우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 즉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부분이 연관이 돼서 아주 엄격한 판단을 하다 보니 이런 좀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파장은 어떨까요? 이게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엄격하게 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찌됐든 양자 간의 어쨌든 불평등한 어떤 직장 내 권력 관계와 관련돼서 인권위가 상당 부분 그것을 서술을 했습니다. 예. 그런 그 아주 지근해서 아주 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도와줘야 되는 네네네. 그런 관계 속에서의 직장 내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권력 관계가 사실상 밤늦은 어떤 그런 문자 메시지와 연관돼서 성희롱의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어떤 이 기승전결을 예, 지금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자의 어떤 성희롱과 관련해서 인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피해자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2차 가해 부분,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는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예. 지금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해서 살인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이 인권위의 지금 결론을 예. 인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두 번째, 그 피해자가 지금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피해자가 지금 아직 그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권위에 요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가해자의 가해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그런 그 서울시 내에 네네. 그런 공무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예. 그것을 조사해달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인권위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피해자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가 이 오늘의 어떤 인권위의 결론을 모두 다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지금 입장을 발표할 수는 없는 부분일 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담아서 일단 2차 가해와 또는 실명 공개나 이런 어떤 상황들은 예. 이제 좀 인권위,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인된 기관이 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네. 충분히 있으므로 예. 그 가해는 이제 멈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권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방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서울시에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느냐.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두거나 좀 강화할,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을 계속 강화하는 행동들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자 측에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추가 향방이 좀 정해지겠군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다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본인이 예.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지금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인권위 차원의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해서 그게 확실히 있었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봐요. 아까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게 A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언급해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출석을 안 하거나 자료 제출을 안 했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관련자들의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왔더라도 형식적으로 응하고 가버렸을 경우에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다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강제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인권위 입장에서는 그 정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인권에 조사한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쪽에 호소해서 그 부분을 또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건 피해자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인권위의 발표가 제한된 어떤 조사의 어떤 한계 예.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